유튜브에 수도 없이 많은 이동평균 영상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차트의 흐름 보는 법, 타점 잡는 법 등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아쉬운 건 이동평균의 본질을 설명하는 영상은 거의 찾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본질을 알아야 흐름이 나오고 그래야 관점을 가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타점을 잡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동평균선을 극한으로 사용하면 어떤 매매법이 나오게 되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이 매매 전략을 사용하는 방법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이로운입니다. 차트를 이제 처음 켜본 사람부터 전업 트레이더까지 이동평균선은 전 세계 누구나 사용하는 기본 지표입니다. 하지만 기본이라 해서 실전에 약한 거 아니냐 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 트레이더는 이동평균을 조합해 사용하는 매매 전략으로 단돈 100만원을 천억대 자산으로 키워낸 사람입니다. 훌륭한 선례가 있으니 우리도 이 전략을 익혀서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도록 도전해야겠죠. 트레이딩뷰에서 이동평균선을 검색하는데요. 이동평균선은 종류가 많아요. 그중 가장 기본이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순 이동평균을 쓸 겁니다. 이걸 클릭해 줍니다. 그럼 선이 하나 나오게 돼요. 우리의 트레이딩은 이 단순한 선 하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비트코인 일봉이고요. 한국 주식은 양봉이 빨간색이지만 서구권 모든 국가 그리고 코인 차트에선 음봉이 빨간색입니다. 지표의 설정에 들어가서 이동평균 길이를 10으로 바꿔주고 모습에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색상으로 변경합니다. 일봉 캔들은 매일 가격을 올리려는 황소 세력과 내리려는 곰 세력이 전쟁을 치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황소 세력이 승리하면 양봉이 나오고 곰 세력이 승리하면 음봉이 나오죠. 그래서 캔들 하나하나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종가입니다. 주식, 코인, 선물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종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종가는 다음 캔들의 시가, 즉 시작 가격이 되죠. 만약 황소 세력의 승리가 압도적이었다면 그 날의 양봉은 길이가 커집니다. 반대로 곰 세력의 강력한 우위라면 큰 음봉이 나오게 되고요. 그럼 캔들의 종가를 연결한다면 시장의 진행 방향을 신뢰도 높게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이동평균의 시작입니다. 차트에서 지표 옆에 캔들 모양을 누르면 위에서 5번째 라인이라고 있죠. 이걸 눌러줍니다. 캔들이 선으로 변경됩니다. 캔들 종가를 연결한 선으로 이것이 길이값 1의 이동평균 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봤더니 선이 번개치듯 움직이며 변동이 강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다시 위에서 2번째 캔들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고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지금 캔들 포함 총 10개의 최근 캔들 종가를 모두 더하고 개수가 10이기 때문에 10으로 나눠주면 최근 10개 종가의 평균이 계산되죠. 그 값을 차트에 점으로 찍어줍니다. 이 작업을 캔들이 하나씩 완성될 때마다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 점들을 선으로 연결합니다. 그럼 이 선의 의미는 캔들 한 개의 종가가 아니라 10개의 종가 평균이기 때문에 한 개의 종가에 비해 신뢰도가 보다 올라가겠죠. 10개의 종가 평균을 연결한 이 선이 길이값 10의 이동평균 선입니다. 이동평균 선을 사용하는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이 높은 신뢰도를 확인하고자 함입니다. 앞서 살펴봤듯 길이값 1의 종가는 위아래로 번개치듯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이 황소 세력 우위인지 곰 세력 우위인지 판단을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길이값 1이 아니라 보다 길게 사용하면 힘의 우위를 보다 신뢰도 높게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봉 10개, 10이동평균은 주식에서는 개장일 기준 2주에 해당하죠. 2주간 만들어진 가격의 평균치를 나타내는데요. 이것을 미국에서는 2주 동안의 공정가격이라 부릅니다. 즉, 이것이 가격의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기준보다 높으면 그것은 과열이라는 의미로 가격이 다시 공정 가치로 내려올 것을 예측해 볼 수 있고, 다시 너무 많이 내렸다 싶으면 이 기준을 향해 가격이 다시 올라갈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길이값을 20으로 올려보면 어떨까요? 앞서의 10보다 훨씬 더 길이값이 길어졌기 때문에 가격 상하단 변동성을 보다 줄여주겠죠. 평탄화는 더 강해지고 어디로 향하는지 방향을 보다 강하게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길이값을 50으로 올려볼까요? 마찬가지죠. 평탄화와 방향성 효과가 강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100, 200 등 계산하기 편한 길이값을 월가에서는 공정가격 산출에 도입하여 사용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자본을 움직이는 곳에서 쓰기 때문에 신뢰도는 더욱더 높아지는 것이죠. 신뢰도를 통한 공정가격을 확인했으면 이제 이동평균의 개념을 반은 이해하신 겁니다. 이동평균선을 쓰는 두 번째 목적은 방향성 확인입니다. 차트에서 캔들을 지우고
이동평균만 남겨보면 해당 구간 가격의 방향이 확인됩니다. 이동평균선 방향이 상승 중이면 상승 추세, 하락 중이면 하락 추세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방향을 볼 때 각도가 중요해요. 완만한 상승, 가파른 상승, 다시 완만한 상승, 완만한지 가파른지 그것으로 추세의 강도를 파악하고 앞선 구간보다 가파름이 큰지 작은지를 비교하여 추세의 상대적 강도를 확인합니다. 이동평균은 길이값만큼의 평균이기 때문에 양봉 하나, 음봉 하나로 바뀌지 않습니다. 즉 신뢰도 높은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동평균선을 쓰는 세 번째 목적은 단기 강세, 약세 확인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하락 추세인 가운데 가격 핸들의 위치가 어디인지 보면 이동평균선의 아래에 배치되어 있죠. 이것이 약세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구간을 보면 이동평균 방향은 여전히 아래를 향하고 있는데 가격 핸들만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왔죠. 이것을 하락 중 단기 강세라고 표현합니다. 흔히 강력한 단기 하락 후 반등에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단기 강세는 큰 하락세의 힘에 밀려 다시금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데 이렇듯 긴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 가격을 하락시킬 힘이 소진되고 시장은 다시금 상승할 준비를 마치게 되죠. 이후 상승으로 전환되는데 이때도 역시 가격 핸들이 이동평균 위에 있는 단기 강세와 상승 중에 짧게 발생하는 눌림에서 발견되는 단기 약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눌림목 이후 재차 상승하는 구간을 포착할 수 있죠. 이동평균을 사용하는 목적을 정리하면 첫째, 신뢰도 기반의 공정가격 확인, 둘째, 가격의 방향성 확인, 셋째, 단기 강세와 약세 확인, 이게 끝이에요. 이동평균 길이값을 몇으로 써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참 많은데 이 개념을 정확히 알면 길이값 몇이 좋니 이런 건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 아직 한국에 기법이란 게 들어오기 전이었던 90년대 중후반 이런 게 있었어요. 일병 5, 2평 쌍바닥 잡기라는 건데 길이값 5입니다. 길이값 5의 단기 2평이 지금처럼 하락 구간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이후 올라가면 반등 시작이다 이런 거예요. 자, 살펴보면 안 올라가죠. 이런 형태는 하락 추세 중에 계속 나옵니다. 이동평균의 세 가지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면 이런 저렴한 정보를 매매 기법이랍시고 길이값 외우고 형태 외우고 이런 게 얼마나 무의미한 건지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이동평균은 길이값에 따라 성격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한국 주식 차트도 한번 볼까요? 거래 상위에 이런 종목이 있네요. 종목명 검색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눌러주시면 바로 차트로 적용돼요. 이동평균은 주로 단기, 중기, 장기 매매 전략에 따라 길이값을 결정하죠. 단기 매매, 즉 단타를 통해 수익을 누적시키는 트레이더는 10, 20 등 짧은 길이값을, 긴 호흡으로 신뢰도 높은 추세 구간을 수익화하는 트레이더는 50, 100, 200 등 긴 길이값을 선호합니다. 자, 그럼 이동평균은 몇 개를 사용할까요? 이 또한 전략에 따라 달라집니다. 캔들 차트 그 자체가 1 길이값이라 했죠. 따라서 캔들 차트만으로 끝내는 매매 전략도 있고 이동평균을 10개, 20개 써서 이렇듯 그물을 만드는 전략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 매매 전략이 모호한 상태인 분들을 위해 체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다양한 매매 전략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설명드리는 전략은 크리스티안 쿨라메기라는 분이 사용하는 3중 이동평균 전략입니다. 세팅부터 해보죠. 차트 켜시고 여기서부터는 꼭 따라서 해보세요. 트레이딩뷰에서 단순 이동평균 3개를 적용합니다. 그럼 세 번째 이동평균을 적용하려면 유료 결제하라는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무료 계정에선 지표 2개까지만 사용되는데요. 방법이 있습니다. 지표들 모두 지워주고요. 지표 클릭하고 영어로 이렇게 검색하세요. 트리플 SMA, 거기서 맨 위에 파라볼라라고 써있는 거를 클릭합니다. 그럼 지표 하나로 이동평균선 3개를 쓸 수 있어요. 설정에 들어가서 색상은 좋아하는 색 조합으로 사용하시고 왼쪽 인풋에서 길이값은 쿨라메기의 세팅으로 변경합니다. 10, 20, 50으로 각각 바꾸면 돼요. 앞서 이 길이값들 살펴봤죠. 10, 20 짧을수록 속도는 빠르지만 그만큼 잡음이 많습니다. 하장김 빨간색 50은 상대적으로 평탄화 효과가 좋기 때문에 방향을 보다 신뢰도 높게 잡을 수 있겠죠. 그런데 50 길이값은 많은 트레이딩 전략 중 보통 중기 추세를 잡는 데 쓰입니다. 즉 10, 20, 50 이동평균 세팅은 추세를 중기간까지만 잡고 장기 추세까지 확인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다 보면 더 좋지 않나요?
네, 더 좋죠. 하지만 집중하는 영역이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 큰 추세가 만들어지면 50 이동평균은 뚫리지 않는 버팀목으로 작용합니다. 이것이 뚫린다면 추세는 멈추고 힘의 방향이 바뀔 가능성을 알려주죠. 따라서 10, 20, 50을 쓴다는 것은 짧은 길이값 10, 20을 통해 R은 타점을 잡고 이 매매법에서 매수 진입 자리는 여기네요. 매매법은 곧바로 살펴볼 거고요. 50선은 뚫리질 않죠. 따라서 50 길이값을 사용해 신뢰도 높게 추세의 진행과 끝을 확인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많은 매매 전략을 소개해 드릴 텐데 몇몇 역추세 매매법도 있지만 추세를 따라가는 매매법이 더 많아요. 전 세계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추세를 거스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추세라는 것은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쿨라메기의 전략은 대표적인 추세 추정 전략입니다. 매매법 살펴보죠. 그는 주식과 선물을 모두 합니다. 주식에서 매수는 선물의 롱 포지션과 같은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주식에서는 하락에 베팅할 수가 없지만 선물에서는 롱 포지션의 반대 숏 포지션을 통해 하락에 베팅합니다. 그리고 그는 중장기 기간 동안 포지션을 보유하는 스윙 중심의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인터벌은 일봉 기준입니다. 종목은 엔비디아로 살펴보죠. 책상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22동 평균은 검정색으로 바꿨습니다. 이 매매법의 핵심은 이동평균의 정배열과 역배열입니다. 구간을 나눠보면 오른쪽은 상승 구간, 왼쪽은 하락 구간이죠. 이동평균선 색깔 파란색이 길이값 10, 검정색이 20, 빨간색이 50입니다. 가격이 추세를 터뜨리며 큰 상승을 만들어갈 때 특징은 짧은 것부터 중간, 그리고 긴 거 순서대로 상하단 배치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정배열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큰 하락장에서는 순서가 완전히 역전되죠. 이때와 이때를 서로 비교해보면 상하단 배치가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다중 이동평균이 만들어주는 특징이자 강력한 신호입니다. 추세가 전환되는 지금 자리를 살펴보면 하락 후 반등해서 이동평균은 꼬이게 되고 다시 역배열 진행되다가 이번에는 10, 20 단기 이평만 꼬였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시도했는데 결국 상승에 실패하고 한 번 더 저점을 밑으로 내리게 됩니다. 저점 이후 상승하면서 이동평균이 정배열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눌립니다. 그 후 상승 시작인 국면이죠. 이 매매법에서 매수 타점은 어디냐면 바로 이 캔들입니다. 52동평균선이 상승 전환된 시점이 바로 이때부터죠. 그 후 한 번의 눌림, 그리고 다시 이동평균선이 확산되면서 정배열이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등장한 양봉 캔들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매수 타점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와 동일한 매수 조건이 여기서 갖춰졌는데 여기선 왜 안 들어가느냐? 이때도 이동평균선 정배열 전환, 그리고 첫 번째 양봉이라서 같은 조건이죠. 이때는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앞서 큰 하락장이었어요. 엄청 큰 하락입니다. 이런 하락이 발생했을 때 빨간색 52동 평균은 계속해서 하락 방향이죠. 하락하는 중간중간 이렇게 또 이렇게 52평을 상승 돌파하는 짧은 구간도 있었으나 빨간색 선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결국 가격은 밑으로 쓸려 내려갑니다. 그것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동평균선 중에 50선이 하락 중일 때 처음으로 정배열로 전환되는 이런 구간은 버립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동평균선 3개가 정배열로 전환되었으나 첫 번째 전환 구간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 첫 번째 구간은 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52동평균 위로 올라오고 정배열로 확산된 1번, 2번, 3번 구간을 비교해보면 3번만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앞서의 구간은 상승 이후 다시 하락, 그리고 나서 반등이 없어요. 상승 이후 다시 하락, 반등이 없습니다. 상승 이후 하락, 반등이 나왔죠. 큰 하락 이후 상승 반전을 노리는 구간, 즉 힘의 전환 구간을 포착하는 기술인데 물론 이 자리에 매수 이후 확대해서 살펴보죠. 지금은 가격이 상승했으나 실제로는 가격의 고점과 저점, 이 구간을 진동하며 박스를 만드는 형태도 자주 나오고요. 혹은 여기서 다시 한번 하락 전환되면서 쌍바닥을 만드는 형태도 꽤나 많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매매법을 보여주며 이렇게 매수 타점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맞는 구간을 설명드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것은 타점의 기준일 뿐이고 따라서 가격이 올라간다면 그 다음 시나리오는 당연히 익절이겠죠. 익절은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맨 처음 해야 되는 건 손절 기준 설정입니다.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한 개 이상 사용하는 매매법을 쓰다 보면 이와 같이 꼬이는 구간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 타점이 나오는 자리의 특징이 뭐냐면 선 3개가 가까이 모여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손절 기준은 파란색 10 이동평균 밑에 20이나 50 이동평균을 몸통으로 돌파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손절합니다. 그리고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이 자리에서 의문점이 하나 들 겁니다. 다시 한번 10 이동평균, 20 이동평균, 그리고 50 이동평균인데 포지션에 진입한 이 자리를 잘라보면 정배열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빨간색이 맨 밑에 있어야 돼요. 아직 정배열이 안 됐는데 여기서 매수를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앞서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는 3가지 목적을 말씀드렸죠. 그중 2번째, 방향성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이동평균의 방향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거는 좀 설명드리면 말 그대로 진행 방향이에요. 진행 방향, 그리고 진행 방향입니다. 1번, 2번은 잘 보이는데 3번은 애매하지 않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확대해서 보면 아주 쉽게 보이죠. 이동평균의 방향에는 정말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파란색 이동평균을 통해 단기적으로 강력한 상승이 진행 중이라는 게 확인되고, 빨간색 장기 이동평균은 저 앞에 있었던 구간에서 큰 하락 이후 완전히 상승 전환되었죠. 그리고 22동평균은 단기적인 하락 이후 여기서부터 상승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양봉 등장. 따라서 지금의 양봉에서 매수 포지션에 들어간다는 것은 가격 상승을 예측하고 운영해 나가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직 밑에 있는 이 검정색 22동평균은 얼마 안 있어 빨간색 52동평균을 상승 돌파하게 됩니다. 그럼 이 형태가 되겠죠. 정배열이 확정되기 바로 한 발 앞서 포지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후 가격 변동에 따라 꾸준하게 포지션을 운영해 나가면 되는데요. 계속 잘 올라가죠.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멈추는 구간이 나와야 되는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네요. 여기 있네요. 이 자리에서 52동평균을 처음으로 몸통으로 돌파하죠. 이 자리에서 100% 전량 익절합니다. 이게 쿨라마이기의 매매 전략이에요. 그럼 매수 들어갔던 이때의 양봉으로부터 지금의 익절까지 수익률은 138%, 시간은 200일이 걸렸네요. 그리고 나서 고점 이후 가격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 자리를 살펴보면 여기도 아까랑 비슷한 형태죠. 장기 이동평균의 방향은 상승 중이고 현재 세계의 모든 이동평균이 모두 상승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포지션에 들어가냐면 안 들어갑니다. 여기는 앞서와 조건이 좀 달라요. 여기를 살짝 줄여서 살펴보면 중요한 게 이거예요. 50선 밑으로 한번 내려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동평균선 배치와 방향 조건, 이거 외에 한 가지를 더 봅니다. 바로 고점 돌파예요. 고점을 돌파하는 것도 아주 간략한 기준이 하나 있는데요. 거래량을 동반한 고점 돌파인 겁니다. 지금 살펴보면 거래량도 추가해주고요. 다시 한번 빨간색은 음봉입니다. 즉 이날 갭 상승 이후 강력한 음봉 마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 지지가 나올지 혹은 뚫릴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 엄청난 공방전이 치러지게 되고, 그래서 거래량이 몰립니다. 음봉이죠. 따라서 매수는 안 들어갑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가 매수 타점 가능성이 있는데 상승 돌파가 나왔다고 보기엔 어려울 만큼의 거래량이죠. 버립니다. 그렇다는 건 이제는 고점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한층 더 올라가게 됩니다. 조건을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승률을 높이기 위함이죠. 주식이기 때문에 롱 포지션만 잡으면 되니까 이후에는 마음 편히 구경합니다. 언젠가 이 선을 돌파하겠구나. 아니면 말고 내려가면 어차피 우리는 매수할 일이 없으니까요. 지금 여기서 돌파가 나올 뻔했으나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아무 임팩트가 없죠. 또 흘러보냅니다. 계속 보낼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곧 중요한 금기점을 맞을 걸로 보이네요. 이동평균선을 주력 매매법으로 쓰고 싶어하는 혹은 쓰고 있는 분들께 되게 좋은 팁을 하나 드리면, 첫째, 직전 고점은 아주 강력한 저항입니다. 선이 명확하죠. 그리고 둘째, 현재 이동평균선을 보면 짧은 게 이렇게 가고 있고 긴 것도 상승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죠. 중간에 20선도 상승 전환입니다. 이걸 연장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내부에 공간이 생기게 돼요. 22동평균도 공간이 생기고 52동평균도 내부에 공간이 생기게 되죠. 그 공간의 끝은 굉장히 협소해집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내부를 현재 움직이고 있는 캔들은 더 이상 좁아지는 공간에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위든 아래든 탈출하게 됩니다. 만약 아래로 탈출하게 되면 고점, 그 유명한 쌍봉 패턴을 만들고 하락 전환되게 되는 형태가 되고요. 상승 돌파라면 구간 전체가 큰 눌림으로 작용한 다음 다시 한번 커다란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공간이 모아진 다음에 나오는 돌파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후 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이제 명확히 보이시나요? 이때 돌파 실패, 돌파 성공이죠. 매수하면 됩니다.
지금은 강력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짧은 이동평균은 빠르게 올라올 거예요. 다음 22동평균도 이미 상승 전환된 상태이기 때문에 속도는 상당히 빠를 겁니다. 빨간색은 이 밑에서 천천히 쫓아오겠죠. 따라서 똑같아요. 만약 이때 이후 상승하지 못하고 가격 하락이 나오면서 파란색 뚫고 검정색 뚫게 되면, 몸통으로 뚫게 되면 그 자리에서 전량 손절합니다. 이후 가격 변동, 현황에 맞게 포지션을 그대로 운영해 나가면 되고 전략만 지키면 돼요. 그러다 보면 나의 매매 전략이 주는 승률과 수익률에 따라 계좌는 늘어가게 됩니다. 그럼 지금 보신 것처럼 포지션 진입과 청산 기준에 맞게 한 두 번의 매매로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도 보시면 고점 돌파, 그리고 거래량도 떴죠. 이렇게 좋은 매매법에 문제가 어딨냐 볼 수도 있겠으나 일단 기준대로 또 한 번 수익입니다. 그런데 이때 포지션 들어가고 나서 들어가자마자 손절의 기준은 20선 밑에 있는 2선이든 2선이든 돌파가 나오면 손절인데, 익절에선 이거를 기준으로 삼지를 않아요. 오로지 이거 하나입니다. 왜냐면 이거 지지받고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이후 가격 변동을 살펴보는데요. 50선 밑을 이때 돌파하네요. 수익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랑 똑같죠. 최고점에서 오른쪽 긴 연장선, 그리고 만약 이 자리로부터 가격이 하락한다면 이 자리에 지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설령 이것이 하락 전환이라 하더라도 여기서는 지지가 나오고 일정 구간 상승한 다음, 그리고 나서 다시 하락을 시도하게 돼요. 이럴 때 중요한 건 아래쪽 선으로부터 위쪽 선까지의 수익 크기가 얼만큼 되는지 보는 겁니다. 44% 정도 되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3중 2평 매매 전략에 따라 매수 이후 익절, 즉 포지션 정리까지 한 상태예요. 포지션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관망하는 구간이고요. 가격이 위든 아래든 움직이고 나서 그때부터가 매매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후 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지금 이 양봉 좋죠. 여기서 시작해서 다음날 갭 하락 이후 아주 강력하게 이 자리 뚫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을 사용하는 매매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격도라는 게 있어요. 이격도는 뭐냐면 보통 10은 잘 안 쓰고 50이나 100 정도를 쓰기 때문에 50 이동평균만 남기고 한번 살펴볼게요. 앞 구간에서 이동평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죠. 그리고 단기 조정, 다시 상승, 단기 조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상승인데 마지막에 이상한 패턴의 상승이 나왔죠. 앞서의 상승 모습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 한눈에 보여요. 이격도는 뭐냐면 이동평균과 가격의 거리를 나타낸 겁니다. 상승 고점이 만들어지면 지금처럼 이격도는 커지게 되는데, 문제가 이렇게 갑자기 튀어 오르게 되면 그것은 높은 확률로 단기 하락을 만들기 위한 전초 작업일 수 있다는 것을 포착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볼까요? 이때 가격 돌파 이후 이만큼 거리가 벌어졌죠. 또 여기서는 이만큼이 벌어집니다. 즉 가격 하락이 너무 많이 빨랐다는 거예요. 따라서 반등 확률이 높고 그만큼 반등의 힘도 강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박스권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자리에서 첫 번째로 포착할 수 있으면 그만큼 기회가 많아요. 이 이격도는 이렇게 오실레이터 형태의 지표도 있습니다. 지표에서 이렇게 영어로 디스페리티 검색하면 여기 세 번째에 있는 DW 써 있는 거 있죠. 이걸 사용하면 되고, 설정에서 세팅을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길이값 50, 필터 타입 이걸 눌러보면 원래 지수 이동 평균 EMA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바로 밑에 단순 이동으로 바꿔주면 돼요. 방금 전에 살펴봤던 이런 지그재그 움직임, 이거를 설명드리면 이격도가 전 고점을 넘어갔어요. 그러면 한번 조정이 옵니다. 또 넘어가죠. 그리고 나서 조정이 오고요. 구간도 표시해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여긴데 상승합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 하락을 해야 되는데 이상한 패턴이 하나 나왔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이 자리입니다. 상승 이후 갭 상승까지 먹였어요. 따라서 원래 하락해야 되는 이 자리를 무시하고 올렸기 때문에 하락입니다. 큰 하락이 나오죠. 실제로 이거는 숏타점을 잡을 수 있어요. 이걸 잡아내는 또 다른 증거가 뭐냐면 거래량이죠. 이번 자리에서의 신고점을 만드는데 계속 거래량은 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갭 상승으로 시작이에요. 이거는 못 올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의 자리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죠. 이때는 50선 하락 돌파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격도를 위아래 뒤집어서 보면 됩니다. 하락 후 상승, 다시 하락 후 반등, 다시 하락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라는 겁니다. 증거는 이미 드렸어요. 따라서 포지션에 들어가게 되고, 이때의 손절은 지난주 돌파 매매에 관련해서 손절 기준을 설명드렸죠.
이 자리로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목표가 설정인데 여기서는 목표가를 이 끝까지 가져가는 거는 제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골파가 나왔죠. 그리고 저항 맞았습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여기서 초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는 들어가나 여기엔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첫 번째가 52동 평균입니다. 강한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죠. 두 번째는 추세선이에요. 상승하는 속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어딘가에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죠. 따라서 여기까지 가져가는 거는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로 추천드리는 전략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또는 이 자리에서 익절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면 이 매매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 곧 요런 데서 나오게 돼요. 3중 이동 평균으로 돌아옵니다. 굉장히 애매한 자리가 나왔죠. 이거를 돌파로 봐야 될까요? 아닐까요? 아까 공간이 좁아지는 개념 설명드렸고 좁아진 공간에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캔들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지지로 바꾸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고점 돌파인 경우 거래량이 터져줘야 신뢰도가 높은데 거래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럴 땐 애매하기 때문에 포지션도 애매하게 들어갑니다. 크기를 줄여야 돼요. 그것은 현물 매수를 하던 선물에서 레버리지를 몇을 쓰던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마이너스 1% 하나의 포지션에 들어갔을 때 반대로 움직이게 되면 순실이죠. 당연히 손절을 해야 되고 그 손절의 최대폭은 내가 운영하는 전체 시드의 마이너스 1% 이내로 끊으세요. 포지션 운영과 관련해서는 내용 정리해서 영상으로 한번 다루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애매하게 포지션 한번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쭉 지켜보면 재미난 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들어가고 여기서는 또 고점을 높였죠. 여전히 거래량은 애매합니다. 또 애매하게 들어갔어요. 아직 고점을 높이지 못했고 이후 가격이 빠져서 50선 밑으로 내려가죠. 손절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점의 높이를 한층 더 높여놨죠. 그리고 나서 다시 가격 변동을 지켜보다 보면 이젠 이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는 걸 확인했어도 여기서는 포지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항 맞았고 50선 하락 전환 이제 남아있는 게 전부 저항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도 목표가를 정하는 게 되게 애매합니다. 그리고 힘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 구간 차라리 그냥 탈출해버리면 그때부터 자리 잡는 게 더 편할 거라고 봅니다. 이후 다시 살펴보면 이 자리에서 다시금 이동평균들이 몰리면서 가격 반전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흘러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간 하락하던 거래량이 다시 한 번 더 솟구치면서 이 자리를 뚫을지 말지 시도하는 중이죠. 그리고 났더니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주요 구간을 이렇게 큰 잡음 없이 상승이 나오는 경우 이동평균 배치는 볼 것도 없이 정배열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그럼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느냐? 아닙니다. 기다리세요. 지금처럼 영차 하면서 힘겹게 돌파를 노리는 자리는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 돌파 매매에서 설명드렸던 그 내용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제는 정확하게 딱 이 선에서 가격이 멈췄죠. 좀 더 확대해서 살펴보면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이 돼요. 따라서 다음번 양봉 캔들 나온 거 보고 이 자리에서 롱 매수 포지션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포지션을 운영해 나가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이렇게 큰 추세가 나오더라도 수익을 못 내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어디에서 들어가는 자리인지를 정확히 확정하지를 못하고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 계속 가격권이 하면서 익절을 안 합니다. 내 전략에 맞게 자리가 나오면 들어가고 조건이 깨지면 철수해야죠. 그리고 이 매매법을 사용했을 때 사실 승률이 많이 낮게 나와요. 그건 쿨라맥이 본인이 직접 설명했는데 승률은 대략 25% 전후로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손절 이후 추가 진입 자리 없이 가격이 밑으로 내렸지만 최악의 상황이 뭐냐면 이런 게 아니라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가격이 평소처럼 이렇게 올라주면 이 구간 수익, 또 이 구간 수익입니다. 하락하겠죠. 2평 돌파. 여기까지 수익인데 문제가 가격 움직임이 평시에는 이렇게 예쁘게 나올 리가 없어요. 가격이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52평은 상승 이후 살짝 눌림, 다시 상승 이후 살짝 눌림, 다시 상승 이후 살짝 눌림, 이걸 반복하게 되죠. 즉 가운데를 관통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매매의 기준 바로 전고 돌파죠. 전고 돌파, 전고점 돌파.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여기가 돌파됐으면 상승이죠. 그럼 여기서 최소한 지지가 나와줘야 되는데 하락 돌파예요. 그럼 다시 이번엔 이 선이 저항으로 작용하고 하락하면 되는데 다시 올라버리죠. 이게 반복되는 형태의 패턴들이 꼭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진입, 여기서 손절, 다시 진입, 다시 손절, 진입, 손절입니다. 따라서 오늘 설명드렸던 이런 구간에서 승률이 나름 괜찮아 보이겠지만 사실 상승에서 이런 구간, 하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구간 꼬이기 시작하면 승률은 곤두박질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쿨라매기가 이 매매 전략을 고수하는 이유는 막강한 수익률 때문이죠. 앞서 설명드렸듯 고재해야 200만 원도 안 되는 작은 시드를 천억대로 불려낸 수익률에 몰빵하는 매매법이에요. 매매법 설명하면서 이 자리 손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익절이었고요. 흔히 익절, 손절이란 말을 자주 쓰는데요. 손절이던 익절이던 절이란 글자는 잘라낸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영어에서는 스탑, 즉 포지션을 멈춘다고 표현합니다. 주식 현물이던 선물이던 마찬가지예요. 손절은 내 포지션이 틀렸다고 인정하고 손실을 멈춘다는 의미로 스탑을 쓰고, 익절은 매매 전략에 따라 수익을 확정하기 위해 포지션을 멈춘다는 의미로 스탑을 씁니다. 이 매매 전략에서 익절의 스탑은 빨간선 52동평균 하나만이죠. 매수 들어간 이후 가격이 일단 올라갑니다. 그러면 스탑의 기준은 빨간선 하락 돌파예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처음 매수 들어가고 나면 사실 많이 불안하죠.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쿨라매기는 포지션 들어간 초반에 이러한 전략을 씁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포지션 진입 이후 하나, 둘, 셋, 3개 캔들 안에 나의 진입 가격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경우 스탑의 위치를 이 선이 아니라 나의 진입 가격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매수면 가격이 올라야죠. 그런데 한번 오르고 나서 내가 들어간 이 자리 밑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그것은 상승이 나오기도 어렵고 보통 횡보가 많이 나와요. 그런 경우엔 나온다 하더라도 상승 힘이 아주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그냥 버려버리고 이때는 다른 종목 투자한다고 하네요. 좋은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 전략을 쓰던 나의 매수 자리가 괜찮은 자리라면 그 자리는 다른 사람도 혹은 기관도 중요하게 보는 자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포지션 들어가고 나서 진짜 잘 가는 종목이면 이 선 딱 그려보세요. 그러면 올라갔다가 한번 여기에 지지받고 그리고 완전히 슈팅 나오는 짜릿한 경험들 하게 됩니다. 이때의 기준이 이 선 뚫리지 않는 거죠. 이런 경우 진짜 많이 나와요. 초반에 상승, 그리고 나면 스탑 자리를 내가 들어간 그 자리로 옮긴다. 이것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제가 매매법 설명하면서 자주 사용하게 될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겁니다. 보통 매매 전략이라고 하면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가 손절, 그러면 여기가 1이다. 그럼 여기 2배수, 여기서 익절해야지 라고 하는 손익비 1대2 전략 혹은 1대3 전략, 이보다 낮게 1대1 전략도 있어요. 이렇게 손익비 전략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오늘 이 전략은 그거랑 아예 관련이 없죠. 가격이 오름에 따라 나의 스탑 기준 선도 같이 올라갑니다. 이건 별표 치고 기억해 두세요. 거의 모든 추세 추종 전략에서 동일하게 사용하는 익절 전략인데요. 이러한 형태를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매수 이후 가격의 상승에 따라 이동평균을 끌고 올라가게 되죠. 계속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그러다가 스탑의 기준선을 가격이 뚫고 내려옵니다. 여기서 익절하는 거, 여기서 트레일링은 따라간다 라는 뜻으로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 트레일링 스탑 전략을 쓸 때 많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처럼 3중 2평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가 다 기준선이죠. 따라서 지금 상승을 봤을 때 12평 돌파되는 이 자리에서 1차 익절을 하고요. 다음 검정색 22평 하락 돌파가 나오는 이 자리에서 2차, 그리고 50선 하락 돌파되는 이 자리에서 3차 익절, 이렇게 분할 익절 전략을 많이 사용하지만 쿨라매기는 이 방법을 아예 쓰지를 않고 오로지 하나 50선만 노린다는 겁니다. 즉 작은 추세 이런 거는 관심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 이렇게 올라가는 큰 추세 이것만 먹겠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절대 이익을 미리 자르지 않는다. 진짜 큰 돈은 끝까지 보유할 때 벌린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의 전략은 승률이 낮아요. 대신 큰 추세를 거의 끝까지 끌고 가기 때문에 수익률이 막강합니다. 입문하신 분들이나 트레이딩 전략의 개념이 모호하신 분들은 이것을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어떤 전략을 쓰던 승률과 수익률은 반비례합니다. 만약 누군가 승률도 높고 수익률도 높다고 하면 그냥 걸으세요. 그건 사기입니다. 매매 전략은 결국 승률과 수익률의 양극한 사이에서 나한테 맞는 전략을 선택해 그것을 갈고 닦아가는 과정인 겁니다. 영상 마지막에 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승률을 버리고 오로지 수익률을 노리는 상남자의 매매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매매 전략을 면밀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앞서 설명한 승률, 수익률 구조입니다. 이 전략과 정반대로 승률만 극한으로 높이는 전략이 있어요. 이것이 대부분의 초단타, 즉 스캘핑에서 사용됩니다.
그 중에는 승률을 거의 90%에 육박하게 높인 전략도 있는데 1회 진입 기준 수익률은 수수료나 펀딩비 등 비용 다 떼고 0.5%가 안 나옵니다. 이걸로 돈을 어떻게 버나 싶겠지만 이 극한의 승률 전략은 우리들 개인이 쓰는 전략이 아니에요. 기관이 씁니다. 그들은 대부분 거래 서비스를 운영하죠. 따라서 거래 수수료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주식보다는 주가 지수나 외환담보의 선물에서 기관이 주력으로 사용하는 매매법이고 인터벌도 1분 미만에 거의 한 틱 한 틱을 잡아내는데 쓰는 매매법입니다. 스캘핑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매매 전략들이 있어요. 주력으로 하고 싶은 것이나 관심 있는 매매법, 예를 들면 5분 스캘핑, 눌림목 잡기, 역추세 등등 댓글에 남겨두시면 확인하고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제가 맨 처음 이동평균 길이값에 목매지 말라 설명드렸죠. 어떤 길이값에 쓰던 어떤 종목, 요 어떤 구간에선 지지 저항으로 기가 막히게 맞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지지점이 나오는 것을 기대한다는 건 어리석은 방법이죠. 중요한 건 가격 방향과 이동평균과의 배치를 통해 내가 진입할 자리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매매법에 대한 설명과 피드백은 여기까지이고요. 지금부터는 입문하신 분들께 아주 중요한 기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투자와 매매의 차이를 아시나요? 여러분은 투자자인가요? 매매자인가요? 이 기준을 명확히 해야 앞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다양한 전략에 대해 혼란스럽지 않게 내가 어떤 걸 수용해야 할지 말 그대로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제 사례를 설명드리면 저도 대다수 사람들처럼 처음에 워렌 버핏님의 책을 읽고 투자자로 시작했습니다. 10년을 보유할 게 아니면 10일도 보유하면 안 된다 각오도 했죠. 제가 투자한 첫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2001년 4월에 들어가서 2006년 크리스마스 때 팔았습니다. 수익률은 4%가 안 됐죠. 처음을 기억하는 건 이때를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식이던 선물 포지션이던 들고 있는 상태에선 잠을 못 잡니다. 처음엔 그저 남들 다 겪는 사회초년생의 고충으로 인한 불면증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때 매도하고 나서 사회생활 시작 후 처음으로 숙면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저는 프로젝트는 믿습니다. 그 회사의 프로젝트가 비전이 좋고 시장의 주목을 받는다면 성장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건 다름 아닌 사람입니다. 그것도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죠. 친구가 와서 야, 나 이런 사업할 건데 투자해줘 라고 한다면 사업 비전도 보지만 그 친구의 신뢰도를 볼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프로젝트 운영자를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물론 미국에서도 운영자의 도덕성 결여로 인한 상패는 참 사건 사고가 많았고 회계 부정 정도는 뭐 수도 없이 많았죠. 이 둘을 종합하여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나는 투자와 맞지 않는다. 투자의 기반은 가치입니다. 이 종목의 미래 가치, 그것을 믿고 들어가는 게 바로 워렌 버핏님의 투자 철학이죠. 그걸 멈춘 겁니다. 그리고 선택한 길이 트레이딩이에요. 트레이딩은 단순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트레이더를 만납니다. 슈퍼마켓, 동네 철물점 등 그들 모두 트레이더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죠. 하지만 이런 형태의 트레이딩은 수익 목표에 한계가 있습니다. 대신 제가 택한 트레이딩은 좋은 전략을 구축하고 그것을 실천해 낸다면 재능이 적더라도 학습을 통해 큰 수익이 가능한 자본의 트레이딩 영역입니다.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은 과거 리처드 데니스의 터틀 트레이딩이라는 트레이딩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증명되었죠. 생초보들 23명을 대상으로 교육시켰고 결과가 놀라웠어요. 32%에 해당하는 7명은 연평균 100%의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로 성장했고 8명은 중간 성과자로 월가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명은 트레이딩 전략을 지키지 않고 감정에 치우친 매매를 반복하며 실패를 거듭한 후 결국 업계를 떠났죠. 트레이딩은 교육이 가능하고 전략을 이해하여 정확히 수행한다면 초보라 하더라도 트레이더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입니다. 어때요? 꽤 매력적이지 않나요? 물론 성공적인 트레이더로 성장하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에 앞서 제 채널의 슬로건처럼 이 야생의 시장에서 생존이 먼저 확보되어야겠죠. 다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투자자인가요? 아니면 트레이더인가요? 댓글로 함께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매매법 백테스트 꼭 해보시길 바래요.